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하늘이 아시아 군용차 북한군 운전병 430명을 청주로 보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1980년 5월 21일 밤중부터 한낮,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벌어졌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게 80518 책을 보면은 군분교 점령 작전이라는 내용이 있고 수협 빌딩 집단 발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분교 점령 작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군이 용산에서 육로로 전투교육사령부로 향하고 있는 24단의 지휘차량 선두 대여를 급습해가지고 그 차량과 장비들을 이용해서 아시아 자동차를 점령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 4군데 중 3군데를 탱크와 장갑차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넓게 파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은 20일 저녁 8시부터 21일 새벽 4시에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절개를 해야 되는 도로가 폭이 6차선입니다. 6차선 도로를 탱크와 장갑차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넓고 깊게 파야 되는데 80년도 당시에 광주에 중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중장비를 대신해서 사람이 필요했는데 광주 시민들을 살살 꿰어가지고 끌고 가서 작업을 시키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살해해서 안매장한 숫자가 76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는 확인이 돼서 발굴된 시신을 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살 꼬임에 빠져가지고 금분교로 끌려가가지고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 3군데를 절개 절단하는 동안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금남로에서는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해가지고 11여단을 집단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여단은 군분교에서 광주 사람 80여 명이 집단 살해돼갖고 안매장을 당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군들은 광주 시민 80여 명을 이렇게 살해해서 안매장을 해놓고 아침에 24단 지휘부 차량 선두 대여를 기습을 해서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해서 아시아 자동차에 있던 군용 트럭 400대가 넘는 차량을 운전해서 전남 44군데에 흩어져 있는 무기고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각자 배정받은 무기고에 도착한 북한군 운전병들은 무기고 앞에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미리 무기를 꺼내놓고 탄약을 꺼내놓고 폭발물을 꺼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즉각 트럭에 실어주고 트럭에 탑승해서 광주 공원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대략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착한 군용 트럭들에서 운전병들은 전남 도청을 점령하기 위해서 금남로 시위대 선두에 서서 맹렬하게 전남 도청을 향해서 돌진을 하다가 전멸을 각오했던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대원 65명이 수협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집단 발포를 감행하자 이들 400여 명이 전부 몰살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0명이 넘은 생명이 24시간 안에 다 사라지게 된 거를 11여단도 몰랐고 전사한 북한군들도 몰랐지만 이 사실은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투교육사령부의 청주회 장군들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청주회 장군들은 북한군들이 감쪽같이 광주 시민 80여 명을 살해해서 군분교 일대에다가 안매장을 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하늘은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되지 않은 24시간 이내에 하늘은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대원을 시켜서 광주 시민 80여 명을 살해했던 북한군 430명을 그대로 다 몰살을 하는 응징을 가했던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하늘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늘은 내려다보면서 천인 공로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응징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검은색과 하얀색을 대비시킨 응징이었는데 군분교에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북한군들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검은색 잉크를 칠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매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허술하게 묻혀가지고 시신의 일부가 드러나는 바람에 신고가 되고 발굴해서 찾아놓은 시신이 7, 8, 9였는데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실종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신발, 혁대, 양말 이런 걸 보고 시신을 찾아서 상무대로
청소차를 이용해서 옮긴 겁니다. 그때 청소차 운전수가 유족들에게 다른 데 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청소차 운전수의 이름이 기종대였는데 이 사람은 그 즉시 광주 교도소로 끌려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누군가가 전교사에 보고를 했고 전교사에서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체포와 구속 이런 사법 절차도 없이 그대로 광주 교도소로 끌고 가서 죽여버린 거죠. 이런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북한군들은 바로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수협빌딩 앞에서 11여단 62대대 사지역대 대원들이 집단 발포를 감행해가지고 430여 명이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의 시신은 전사하지 않은 북한군과 김대중 여단 병력들에 의해서 인근 골목으로 옮겨져 있다가 도청이 점령되자 밤중에 전부 다 전남도청 지하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남도청에 도착한 북한군 상장 문재신이 확인을 하고 북한의 지시로 청주로 옮길 것을 명령을 받고 광주시장을 불러가지고 청소차 지원을 받아서 3일장이 되는 날, 그러니까 21일 오후 3시부터 죽었으니까 23일 아침 10시에 청주로 나갔는데 그때 청소차에 25구씩 실려가지고 얼굴에는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청소차로 청주로 향하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주남리에다가 봉고차에다가 광주 시민을 태워가지고 11여단과 교전을 하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 놓고 기자들을 그리 보냈던 겁니다. 그래 놓고 광주 시민 봉고차 학살 사건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유일하게 그리 가지 않았던 타임즈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타임즈에 표지에 올렸던 겁니다. 그때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옛날이라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거나 사진기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던 시절이라 보고만 말았는데 작년에 스카이데일리 사장과 허겸 기자가 자기들이 본 유튜버가 본 사진은 아니지만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본 유튜버 외에 4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던 북한군의 존재는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이런 하늘이 며칠 전에 김문수 대선 후보가 망월동 묘지를 참관했을 때 무연고 묘지를 방문했을 때 무연고 묘지가 세구가 있다는 사실을 5.18 묘지 책임자가 보고를 하는 내용이 MBC로 전 세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광식 일병 대리 매장 사건을 조사하던 청총모 회원에게 광주시청 보상과에서 분명히 무연고 묘지가 두 구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 4년 후에 생중계로 세구가 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보상과 누군가가 북한군 시신 한 구를 이용해서 보상금을 빼먹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 하늘이 전 국민이 알도록 해준 겁니다. 이 방송은 북한 정보부도 청취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의 혁명열사 한 명을 이용해가지고 보상금을 갈취 착복한 광주시청의 보상과 직원을 찾아내서 응징을 할 겁니다. 다음 영상은 6.15 북한 대표단이 망월동 묘지를 참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았다 하면은 거짓말, 일어섰다 하면은 가오다시, 돌아섰다 하면은 도둑질. 바로 5.18 세력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북한군의 시신을 활용해서 누군가 보상금을 갈취했다. 이 대목하고 딱 떨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제기구가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청, 전남도청을 북한 정권과 함께 응징할 날을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